자, 오늘 강주입니다. 강주에서 전체적으로 줌 미팅 진행할게요. 자, 어제는 그 부산의 모라점이 이제 굉장히 성황리에 잘 오픈식을 마쳤어요. 매출도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단합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저는 맛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그날 부산본부 소속 우리 불경이죠. 불경 소속 구성원들이 어떻게 좀 활동을 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했는데 어제는 되게 보기 아주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지금 모라점이 저렇게 바뀐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죠. 제가 지금 맨날 황학희 본부장한테 세 번 말아먹은 본부장이다 이렇게 하듯이 부산도 사실은 모라점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던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보면서 제가 진짜 만족할 만한 컨셉으로 잘 탈바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모라점에 가서 치킨 맛을 못 보여줬다는 게 제가 되게 아쉬웠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커피 도넛만 먹고 가서 과연 감흥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치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식도 우리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부산에는 분식을 하는 매장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본부 안에서만 잠시 이제 분식을 했는데 요번에 분식을 채택한 게 하나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울산에 지금 분식을 하고 계신 우리 대점 사장님이 계세요. 대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돈가스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물었어요. 울산가하고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일단 때깔부터 다르답니다. 때깔부터. 울산에 자기가 지금 현재 일반 수시 튀김기로 튀기고 있고, 지금 모라점에 와서 컨텀 튀김기로 튀긴 돈가스를 보고 재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울산에서 튀기는 그 상품하고 여기 와서 지금 튀긴 거 보고 때깔이 전혀 다르대요. 그리고 맛과 풍미도 전혀 달라요. 제가 이제 사실은 돈가스 재료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재료예요. 왜냐하면 퀄리티를 많이 낮췄어요. 제가 더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판매 가격에 부담이 있을까봐, 결국은 재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재료를 넣어드릴 수 있지만 좋은 재료를 넣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가격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고객 부담 때문에 매출이 또 저하되고 이런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좋은 재료만 넣어서도 안 되고 현실적인 가격이 반영될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고객들의 반응에 있어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또 빈정상한 얘기 들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게 아니라 소비자 판매가가 적절하게 형성되면서 그리고 남들한테 약간 무시당하지 않을 저 정도의 퀄리티, 이런 걸 찾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지금 드리는 그 돈가스 재료는 약간 중급이에요. 시장에서 굉장히 고급적인 어떤 이런 퀄리티 있는 사실은 식자재는 아니에요. 아닌 것이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좋은 재료 드리면서 돈가스를 한 14,000원 팔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시장이 14,000원에 누군가가 쉽게 먹으러 올까?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적절한 가격 한 9,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이 정도 가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제 저 정도 퀄리티의 이제 식자재를 저희가 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방을 쭉 돌면서 돈가스를 먹으면서 제가 이제 실망을 많이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죠. 먹어보면서 이거 조금만 더 좋은 재료를 제가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모라점에서 돈가스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최상급 재료를 드렸을 때 나오는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중급 정도의 재료에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색깔, 안에 육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냉동을 쓰고 있는데도 냉장육 정도의 사실은 퀄리티였고 색깔도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울산의 황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본인도 너무 놀랍대요. 자기가 지금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시 튀김기로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텀 튀김으로 튀긴 게 너무 혁신적이대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제 모라점만 지금 분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많은 매장들이 분식 중에 돈가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이 생각보다 좋다. 그다음에 요번에 최초로 들어간 게 쭈꾸미 덮밥이 들어갔어요. 모라점이 지금 쭈꾸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분식 메뉴는 쭈꾸미가 없는데 쭈꾸미 덮밥이 들어갔는데 쭈꾸미 덮밥에 대한 호평이 되게 좋았어요.
맛,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먹고 난 다음에 느낌, 그리고 보통 이제 쭈꾸미 덮밥을 하면 너무 맵기도 하고 너무 싱겁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이 격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그리고 적절하게 불맛도 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소스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풍미도 있고 굉장히 반응을 들어보니까 쭈꾸미 덮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돈가스도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높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줬던 식재료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고무됐었어요. 어제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오픈한 매장, 그 어떤 매장보다도 제가 만족감이 좀 컸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의 어떤 이런 눈빛, 표정들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부산을 자꾸 노인정이라고 놀리잖아요. 노인정이라고 놀리는 이유는 변화와 혁신이 더 더디기 때문에 제가 놀리는 겁니다. 근데 어제부로 제가 부산을 뭐라고 했냐면 특공대다. 특공대라고 얘기합니다. 특공대. 노인정이 아니고 이제 완전 특공대가 됐어요. 나이가 계신 분들이 눈빛, 표정, 행동들이 이 젊은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을 특공대로 제가 오늘 특공대장님을 제가 모셔서 한번 소감, 부산의 이 전체 모라점이 이렇게 바뀌게 된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다시 결집하게 만든 어떤 나름대로 원동력이겠죠.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의 그 박성규 특판 총괄본부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다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모라 매장이 광고를 탈퇴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나 부산, 울산, 경남 본부장의 감회가 남달랐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매장에 대해서 재개장을 한 그런 경험을 한 그런 부분에 감회가 좀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작년 1월 9일 모라 매장을 큰 뜻을 안고 개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구 멤버들이 하나 둘씩 의견 충돌이나 그다음 운영상의 방법 상의로 인해서 운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모라 매장의 운영이 좀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여하튼 재개장을 하면서 정인의 식구들의 성원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라 매장이 불경 본부의 법인인 부산 본부장의 이충렬 본부장께서 법인 대표로 맡고 있는 마중 PNF에서 이 어려운 모라 매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수를 하고 운영을 책임을 지면서 신멤버들이 새로운 구심점으로 하나가 된 점이 큰 모라 매장의 운영상의 성과보다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주길에 돌이켜 보면은 개장을 하고 또 운영을 해오다가 운영상에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이 단출한 메뉴 때문에 사실은 개장을 하면서 도넛이나 커피로 운영을 시작을 했지만은 비싼 임대료와 이런 부분에 매출의 한계가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치킨도 하지를 않고 또 분식도 하지를 않고 같은 이 고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수단들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또 휴정하는 그런 난관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마중 PNF에서 새로 이 신 식구들을 같이
그 협의를 하면서 새로 매장을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 그 의기투합이 돼서 아마 어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마중 PNF에서 매장을 인수를 하면서 치킨, 뭐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만 매장에 치킨 그리고 또 분식이라 하면은 우리 그 도넛 3종, 돈가스 3종, 그 다음에 수제비, 그 다음에 그 부산에서 또 새로 도입한 주꾸미 떡밥, 막 이런 부분을 그 전면으로 내세우고 또 단순하게 그 해왔던 그 도넛 그 제품군을 대폭 줄였습니다. 생도넛하고 고로게, 뭐 만두, 불고기 그 스틱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단출화시키고 또 커피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그런 그 황골탈퇴한 그런 모습으로 어저께 재개장을 했는데 뭐 오픈한 그런 당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많은 손님들이 와 주셨고 그리고 멀리서 대표님도 저희 매장의 그 재개장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케이크 커팅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상당한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뭐 운영법인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은 그 저희들도 그 베이커리도 그 매장도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베이커리도 지금 새로운 제품군으로 포함을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운영법인에서 새로 하는 그런 새 매장을 다른 부분에 새로 오픈하는 그런 부분을 물색을 해봤습니다만은 모든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모라 매장을 재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잡고 그 마중 PNF에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수립한 바가 그대로 아마 어저께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어제 오픈하는 날에 뭐 홀이나 주방이나 그 다음에 전단지 배포라든지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워크샵 때 많은 본부장들이 저희 매장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무상은 아니지만은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마중 PNF가 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마중 PNF가 모라점을 인수하는 과정, 기존에 이제 모라점을 운영하면서 일었던 갈등들 사실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법인이 이제 이충렬 본부장 중심으로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고 이제 각자가 이제 주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대리점이었죠. 대리점의 마음 가지면서 이제 내가 회사의 주주다라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참여한 의지가 훨씬 더 강력했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쭉 움직이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고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움직이는 것은 다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한 사람도 알바도 아니었고 어떤 한 사람도 작업자가 아니었고 전부가 다 주인이었다. 마중 PNF의 우리 이준열 본부장만 주인이 아니고 거기에 구성 멤버 모두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매장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자, 우리 김선희 그 총판 계시죠? 총판. 자, 김선희 총판 사장님 음소거 끄고 한번 간단한 소개 한번 밝혔으면 좋겠어요. 자, 김선희 총판, 예, 한번 말씀하세요. 자, 소개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나오게 하면 더 좋고. 예. 얼굴 나오게 하면 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른 아침에 줌 미팅을 위해서 현장에서 회의하는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감동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제가 본의 아니게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 현장에서 회의에 동참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늘 동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사실은 좀 울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중일 본부장 이하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럭셔리하고 홈나고 정말 때깔나는 그런 매장을 하고 싶어서 현장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어느 건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하려고 앞장을 섰었는데 권리금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최승인 대표님은 늘 왜 새 건물을 해서 하려느냐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살리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는 말씀에 반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 속에 뭐가 속해 있는가를 이제서야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프랜차이즈 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저희들로서는 좀 늦는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제가 2023년 1월 11일부터 저희들이 가오프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평생에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시장, 식자재 마트 모든 그런 가게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 사는 게 이런 쪽으로도 매력과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1월 11일부터 지금 이 순간 어제까지 아침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영업 마치는 시간이 10시인데 뒷정리하고 나면 11시예요. 만약에 제가 2달 전에 마산에서 출퇴근을 했다면 집에 가면 늘 새벽 1~2시가 되었을 건데 이 정인을 만나서 마중 BNF의 법인을 만들면서 부산을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의 절감, 통행료의 절감으로 그나마 생활에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좀 줄였지만 이런 일들이 어저께 저희들 매출이 부산 부울경 본부의 톡방에는 올렸습니다. 120만 원 정도의 호스기의 그 수치와 무인카페의 10만 원 돈의 그 수치를 볼 때 저희들은 착수한다고 밤 11시에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는 이충일 마중 BNF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박성규 총괄본부장님과 그 뒤에 고미경 총판님이 계십니다. 저희들 대표이사 중에 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고미경 대표와 정말로 한 분 한 분 사비도 한 푼 들이지도 않았는데 매일 조를 짜서 2인 1조씩해서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해서 그분들의 점심 저녁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다들 음식을 먹는 끝에 정이 든다고 그런 모습에서 하루하루가 정을 돋웠고 본인들의 책임의식과 그런 모습들이 한마음이 된 것 같고 어저께 떡을 돌리기 위해서 김을수 사장님이 김성수 사장님과 화합을 해서 전부 서로 한마음으로 찬조금을 내서 떡을 8대와 맛있는 과일들을 해서 온 주위를 다 돌려드리고 아침 8시부터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어저께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대표님들
감사드리고 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될 수 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중 PNF의 직영점 모라 매장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희 총판께서는 원래는 거제에 계셨던 분이라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 중에 말을 가장 잘하는 분인데 도대체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말을 버벅거리고 뭉뭉하게 말하는지 최고 법이 넘은 행동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아마 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정의를 한다는 어떤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회사를 만드는 그 회사에 만든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제 회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직접 만든 직영점에 대한 이제 운영 이러면서 그들이 한 몸처럼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협동 마음 이런 것에 아마 많은 감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서도 120만 원 일매출 그게 뭐가 큰 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웃으면서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결과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에는 숙고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상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뭐 부딪힘도 있었고 뭐 저는 늘 봤죠. 근데 그냥 그렇게 놔둔 이유가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가정 속에서는 뭐 서로가 좀 갈등도 있었고 또 아기 다툼도 있고 과거에 또 팀들하고 과거의 이사진들하고도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완성하고 법인이 이제 직영 매장을 내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창업자 정신들이 다들 이제 머릿속에 잡히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의 행동이 주인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개개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질 만큼 굉장히 보기가 너무 좋았고 뭐 그런 감동의 쓰나미가 좀 오래 갈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산을 떠나오는 마음이 굉장히 좀 푸근했어요. 이제 부산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겠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미경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고미경 있네. 고미경 안 없구나. 고미경 사장님 없고. 자 마지막으로 이충렬 본부장님. 자, 이충렬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이충렬 본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세요. 자 마중 PNF 대표이사입니다. 자 한번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충렬입니다. 사람도 좋네. 여러분들이 기대 속에서 시작된 우리 모라 직영점이 어제 성황리에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궁극적인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련되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라점을 처음 열어서 오픈을 해서 운영하는 그 과정 중에 운영 방식이나 또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중 PNF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거요. 또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직영점을 오픈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특정인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곳을 바라보고 그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제 온종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행사 과정 중에도 육신의 피로함이 너무 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빛이 다른 속에서 정말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로도를 능히 이겨내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인의 선한 에너지의 한 표상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시기가 언제일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함께 결합해서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본이 우리 마중 PNF의 모라 직영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본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해서 너무 우쭐대거나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다스려서 더욱 앞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선희 우리 총판보다 감동이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하시네. 아까 김선희 총판은 그냥 울컥울컥하고 막 여러 가지 소회가 막 이렇게 깊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청조 본부장이 뭐 그냥 이성적이야.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 말은 뭐자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가뭄이 크지 않다. 예, 그죠? 자, 일단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이제 그 모라 직영점을 보고 이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하나의 케이스 롤모델 안테나샵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사실 미약한 분들이죠. 뭐 특별한 경험이라는 게 다 뭐 공무원이고 교사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평범했던 분들이 모여서 외식업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또 의욕이 생기게 되고 그게 하나의 팀이 이루어지고 열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 거.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과정이 법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뭐 법인을 물론 이충일 본부장님 옛날에 해보셨다 그러는데 그 법인과 지금 우리가 만드는 법인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정인과 똑같은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아요. 뭐 지분 관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구조들을 인수할 때 이제 우리가 회사를 이제 마중 PNF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전의 매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그걸 뭐 현재 가치를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정상 가치로 인정해 줄 거냐 그리고 그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줄 거냐 그들이 실패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돈 비싸게 사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 속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중 PNF라는 법인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신규 법인으로 차렸다면 아마 그냥 일반 회사일 겁니다. 일반 회사인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회사, 무너진 회사를 인수하는 흡수 합병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많은 경험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무너진 그 회사의 평가를 어떻게 줄 거냐, 그들의 기여도, 그들이 열심히 한 것, 이거를 어떻게 성과를 인정해 줄 거냐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여도, 그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어떤 헌신, 그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 줄 거냐 이런 고민을 마중 PNF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법인보다도 좀 더 성숙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는 이제 법인이 지금 한 5개 되죠. 정인 외에도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깊은 고민을 한 법인이다. 대부분은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매장을 내고 뭐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게 통상적인 법인들이 했던 일이고 마중 PNF는 어떻게 보면 정인이 그냥 실패한 작품을 이제 하나 인수한 거예요. 정인이 먼저 했던 실패했던 매장, 실패했던 어떤 그 구성원들을 이제 통째로 인수하는 과정을 한번 거친 거예요. 거치면서 좀 본사하고도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망했고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정신 이거를 값어치를 좀 인정해줘라 이거였고 이제 마중에서는 굳이 그걸 왜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법인인데 뭐 과거 법인의 역사와 그걸 인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협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그 마중에서 이제 기존에 그 무너진 그 법인에 대한 체력 자산을 다 가치로 인정해서 다 인정하고 인수한 거예요.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고맙죠. 이제 그분들이 어떤 떠나고 뭐 힘들게 떠나고 했던 분들이지만 이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줬다라는 거. 저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고맙고 이제 그렇게 수용한 마중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인보다도 어떤 내공이 막강할 거다.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다른 법인들도 이제 가맹점들, 직영점들 많이 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력으로 본다면 마중이 직영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빨리 성공하지 않겠나. 부산에서 계속 뭐 2호, 3호점 이렇게 직영점 냈을 때 순탄하게 이제 특별하게 시행착오 없이 성공시킬 수 있는 어떤 각자의 내공,
각자의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고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계속 노인정이랑 놀렸던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 긴장하시라고 제가 놀린 거예요. 아니야. 다른 의도는 없고 있어. 여러분들이 큰 작품을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겸손하시라고 제가 약간 놀린 거고, 제가 뭐 했던 제가 보는 그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자는 부산이에요. 부산이 장자입니다. 어떻게든 회사 다음으로 가장 크게 지역을 활성화시켰고 안정화시켰던 곳이 부산이라 부산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걸 결과물로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너무 뭐 좀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픈 시그널 가면 그냥 테이프 커팅하고 그냥 리더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냥 보통 옵니다. 오는데 부산은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오픈 매장보다도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매장이면 제가 좀 불안했을 거예요. 이 매장이 잘 될까? 이 매장이 안 되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건데, 어제 제가 앉아 있으면서 뭐냐면 그런 시련들을 다 겪어온 이 법인이 만든 매장이라 시행착오 없겠다.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2호점, 3호점으로 확장되겠다는 확신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역할을 하신 그 모든 마중 PNF 임직원들에게 제가 감사드립니다. 마중 PNF는 정인하고는 동업자 관계예요. 저희 애속되어 있는 법인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지금 법인으로 본부장님들이 만드시는 그 법인은 저는 뿌리 끝까지 우리하고 동업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하부 법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열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 없이 우리 회사가 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직영점이 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지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본부장이 운영하는 매장하고 본부장 법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매장은 저는 성격을 달리 봅니다. 자, 본부장 법인이 구성원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직영 매장은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익은 다 가져가지만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일하게 베이커리는 소규모 매장에는 안 준다고 했어요. 자, 소규모 매장에는 베이커리를 넣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베이커리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프리미엄으로 가자가 이제 제 생각인데, 제가 그 기준을 이번에 한번 어길 겁니다. 그 마중 PNF가 오픈한 모라점에는 조건 없이 그 베이커리를 넣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이건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예외상으로 두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는 저희가 50평 넘지 않은 매장에는 베이커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에만 들어가는데 마중 PNF는 뭐 평수가 한 15평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냥 본사 직영점이라 생각하고 조건 없이 베이커리 전체 메뉴를 다 넣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이해가시죠? 자, 요거 좀 약간 예외상이지만 요거는 회사기 때문에 예외상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상을 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불평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부산본부에서 본부장님 워크숍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들도 모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어떤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한 좀 규정도 좀 정비해야 되고,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장 큰 내용은 이거예요. 과연 대형 프랜차이즈에 우리 팀기를 팔아야 되느냐, 공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두 분류가 생겨요. 약간 소극적인 분은 우리 가맹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불리합니다. 자, 기존의 대형 프랜차이즈는 우리 팀기를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적극적인 사람은 무슨 소리예요? 대형에 좀 들어가서 적어도 우리가 영업할 때 야, BBQ 우리 기계도 다 있다 라고 하는 게 영업이 좀 더 쉽지 않겠냐. 이게 어떤 게 답이진 않아요. 어떤 게 답일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자, 하지만 이제 이런 기준만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본부장 협의회에서 제가 결정하겠지만, 제가 이런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본부장 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 이거를 이제 양쪽 축이 의견이 이렇게 대립할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뭐다? 본부장님 다수결의 원칙에서 제가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첨언드리자면 이런 내용을 좀 첨언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건부로. 자, BBQ다 교촌이다 넣습니다. 하지만 튀김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국한하겠다. 자, 튀김기에 대한 효과.
우리 튀김을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스위치 튀김기를 쓰고 있습니다. 컨텐츠 튀김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한 단순 튀김기를 쓰는 목적으로만 특수계약으로 넣는 거. 그거를 허용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런 조건부 계약이라면 우리가 넣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뭐 내일 또 본부장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넣지 말자 한다면 저는 안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넣지 말자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책임져 줘야 된다? 증인을 이게 살려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다? 여러분 넣지 말자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증인이 한 달에 한 300대를 자력으로 팔 수 있을 때, 굳이 우리는 프랜차이즈 교촌 BBQ 안 넣고 본부가 한 본부당 한 달에 한 30대씩 팔 수 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지 않을 거면서 무조건 넣지 말아 한다면 이건 회사가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우리가 어떤 좋은 의견이나 제안을 할 때는 여러분 뒷담부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회사의 물꼬를 방향을 확 바꾸고 싶어. 자, 거기에는 무책임한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할당 맡을게요 그러면. 자, 정인의 매출을 각 본부가 30대씩 책임지고 맡을게. 대신 BBQ 교촌 넣지 마라. 우리는 그거 넣는 거 싫다. 이런 제안들이 사실은 따라줘야 된다. 어떤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구성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다면 창업자예요. 창업자라면 창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왜 창업자 정신을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창업자는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모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서도 안 되고 감정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몇몇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2개월 전부터 전사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소득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특수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얘기지 우리가 재밌게 일하느냐 좀 어렵게 일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일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좀 힘들게 일할 거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뭐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선상에 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점프를 한다면 우리는 대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은 신분이 대기업의 임원급에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만약에 어떤 바톤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밀리거나 시장판에서 우리가 밀려버리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느낀 거예요. 아, 좋은 호기는 항상 뭐다? 악재와 함께 옵니다. 기회는 위기와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기회만 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난 건 맞아요. 뭐 컨텐츠 인기 개발했고 만들었고 그다음 시장판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판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못 경기를 펼치다가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득권과 싸운 적도 없고 대기업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판을 뒤집으러 뛰어드는 순간 뭐다? 우리는 무조건 대기업의 적이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들하고 정면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면 뭐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제가 이걸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전투적으로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된다. 이제는 뭐다? 뒤를 봐서도 안 되고 옆을 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 뭐다? 이제 오리지널 진검을 들고 우리 경기장에 이제 입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에서는 뭐다? 지면 그냥 무조건 내 목이 날아가는 거고 이기면 내가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피할 공간도 없고 뭐다? 잠시 부상을 당해서 붕대를 감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상대의 목을 치느냐 내 목이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진짜 진검승부가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려고 결단했고 결정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뭐가 된다? 전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불과 2개월 전에 우리가 TMG를 개발하지 않고 TMG를 그냥 팔고만 있을 때 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맹 사업을 그냥 조신조신하게 할 때와 지금의 정의는 전혀 환경이 달라져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왜 전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적극적이어야 되고 왜 뒤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지 뒤를 봐서는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시대 정신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얘 도전장을 누구한테 던졌다? 진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센 놈한테 지금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 던졌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서 걔를 죽이면 뭐다? 세상을 정복하는 거고 우리가 그한테 지면 뭐다? 우리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처럼 그냥 아마추어 복스 연습했어요. 근데 프로 세계에서 연습이 됐습니까? 한 방 잘못 맞으면 골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다? 선택 여지가 없다. 뭐가 돼야 된다? 전사가 돼야 되고 프로가 돼야 됩니다. 자, 프로에게는 뭐다? 제가 요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본사 정규직이 입사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님, 자기가 원하는 연봉이 있대요. 연봉을 딱 달라고 해요. 너무 맹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아니어서 우리 회사 대리 급여는 요거다라고 했더니만 자기는 그걸로 못하겠대. 자기는 과장급 받아야 되겠고 급여는 이만큼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프로로 인정할게.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프로라고 인정하니까 나도 프로로 인정할게. 대신 프로에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너는 실수하면 바로 잘리는 거야. 인정할래? 다시 얘기할까요? 그가 저한테 자기 연봉은 이미 딱 결정돼 있대. 그 연봉을 무조건 맞춰달래. 그리고 직책도 과장급으로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서열 구조상 니는 대리를 해야 되고 연봉도 여기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다? 한마디 했어요. 오케이. 대단하네. 너 그럼 프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프로로 너를 인정할게. 대신 프로는 실수하면 바로 사형이다. 할래? 알겠어요. 네가 아마추어라면 내가 실수를 해도 용납하겠는데 네가 프로라고 좀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를 실수하면 어떻게 해? 허용하지 않는다. 바로 사직이다. 인정할래?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합당한 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무모한 뭐다? 요구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 없는 요구는 가장 뭐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암 같은 거예요. 제안을 할 때는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때 제안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법인으로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제안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법인 대표로서 한번 제안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회사의 본부장들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안에 법인 대표들 말을 저는 조건 없이 듣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자, 본부장들이 많이 계시죠? 본부장 중에서 법인을 만든 분이 있고 법인을 아직 못 만든 분이 있어요. 자, 제가 가장 많은 경청을 조건 없이 경청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법인 대표예요.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경청하는 겁니다. 왜? 그는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거든.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를 책임지겠다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듣지 관리자 이야기를 들어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둔갑하라. 나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전사로 나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사는 전사끼리 이야기해야지 전사가 어떻게 아마추어하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게 본질의 차이인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올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도 회사는 그걸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의는 좀 더 다른 접근을 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기존의 회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숙고하고 숙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장 존중해주고 가장 인정해주는 사람은 법인 대표입니다. 우리 내부의 법인 대표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저는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조건 없이. 왜? 책임을 질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건 없이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본부장님들 이야기는 약간 제가 걸러요. 거릅니다. 100% 다 들어주지 않아요. 거르고 듣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만큼 뭐다? 법인 대표라는 그 직책이라는 자리가 무시무시하다. 무서운 책무가 있는 자리다. 그걸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나요? 자,
자, 그리고 지금 왜 보세요. 법인들이 왜 대단한지 말씀드릴게요. 일반 본부장님들하고 법인을 만들고 있는 본부장님들과 다른 이유가 책임감만이 아니에요. 법인을 만든 분들은 대부분 다 직영 매장을 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구성원 전부가 전문가로 육성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전부가 그 구성원 전부가 뭐다? 슈퍼바이저로 다 훈련되고 있고 전부가 뭐다? 요리를 다 할 줄 알아요. 이 전문성이 없이는 가맹사업을 절대 우리는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조직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 그들이 가맹점을 자신 있게 내줄 수 있는 실력이 없고 그리고 매출을 끝까지 올려줄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조직만 끌어모으는 회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조직은 필요해서 우리가 모으긴 합니다. 몇 명? 200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모으지 않겠다. 그러면 뭐다? 우리 회사는 사실은 조직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다면 전문가가 전문 영역을 계속 확장하는 일을 하는 회사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다?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책임지는 겁니다. 자, 전문가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가게를 내는 겁니다. 내 가게를 낼 때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법인을 낼 때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리점이 직접 낸 직영점에 대해서는 저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본부 법인이 만든 직영점보다 진짜 이거는 본사가 마지막에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혹시 말아먹어도 본사가 인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저를 대신해서 사실은 만든 거고 운영하는 회사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 고마움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감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정의를 책임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분을 담아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인에 지분을 담아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정인이 가장 먼저 손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분을 담아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여러분들 규제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법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마지막에 뭐다? 우리가 호위무사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장비로부터. 이게 여러분에게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진짜 뭐다? 책임자가 되라는 얘기죠. 진짜 책임자는 내가 직접 법인을 만들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자, 정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정의는 그 일을 선택한 회사니까. 이해가나요? 정의는 뭘 선택한 회사다? 회사를 키워주려고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면 회사를 키워주려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격을 전부 뭐다? 정인과 대등한 자격으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하부에 두고 관리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것보다 나도 책임자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자가 아니라 뭐다? 마지막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게 법인인 거예요. 그리고 매장을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매장을 내는데 주주주 한 이유는 뭐다? 두려운 거잖아요. 뭐가 두려운 거죠? 실패에 대해서. 자, 근데 누군가가 매장을 내. 그 말은 실패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리더는 이런 리더인 겁니다. 뭐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매장을 내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패해라. 왜? 실패해야 더 크게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실패 경험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자, 마중이 만약에 그렇게 실패한 법인을 인수하지 않았고 매장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공해요? 분명히 이런 실패를 본인들도 한두 번 더 해야 될 건데 한두 번 더 하고 총알 다 잃을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미 실패한 법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뭐다? 실패한 경험을 온몸으로 다 녹여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패할 경험치를 다 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다? 2호점, 3호점 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깊이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 그 이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망한 매장을 자꾸 인수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지금 백강화 본부장도 어떻게 보면 양준 매장, 망한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요? 그게 구성원들이 전부가 선수가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성은 전부가 슈퍼바이저 다 할 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매장에 있는 그 대점들, 그 법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 할 수 있다? 요리의 선수예요. 전원이 다 뭐다? 온몸으로 전문가예요. 요리의 전문가이고 슈퍼바이징의 전문가입니다. 가맹점을 내주는데 두려움이 1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가맹점을 유치합니까? 내가 가맹점을 내어서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우리 고객에게 가맹점을 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사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맹점 내는 거 두려운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야 가맹점 내라 내가 책임질게 말합니까? 내가 내보고 내가 망해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이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렸죠. 자, 그렇게 시행착오하고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게 무르익었어요. 아마 백강아 그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백세이프 마마가 진짜 아마 회사가 될 거고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중견기업 이상의 큰 회사가 될 거고 지금 어제 오픈한 우리 마중 PNF가 아마 부산에서 굉장히 굵직한 상공회의소 가면 회장도 할 수 있는 굴지 회사가 아마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황옥희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 본부 서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 그걸 좀 확신하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서 법인을 내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법인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구심점을 주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내 밑에 있는 대리점들을 뭘로?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법인을 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하고 똑같이 앉아라. 내 밑에 조직으로 있지 말고 본부장 밑에 서열로 있지 말고 뭐라? 신분은 다르지만 법인 안에서는 똑같은 이사하자는 겁니다. 이사. 이해가나요? 수평으로 앉자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법인을 만드는 이유. 그래서 그들에게 뭐다? 자존감과 성취감, 주인으로서 뛸 수 있는 뭐다? 책임감을 심어주자. 여러분 대점에게 아무리 책임감 얘기해보세요. 그들은 책임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들어온다? 내 회사를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내 회사를. 이게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뭐다? 책임감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어제 모라점의 승리가 아니고 마중 PNF의 이제 승리고 뭐다? 진군가였던 거예요. 어제. 마중 PNF의 진군가입니다. 진군가. 부산을 다 먹기 위한 출전식을 아주 멋지게 끝낸 거예요. 그래서 곧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산은 100개 매장이 직영 매장으로 마중 PNF 이름으로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중 PNF의 100개 매장이 나가면 이충렬 본부장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제가 무조건 초대합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이해가십니까? 자, 결국은 기업이 되어야 끝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목적과 책임을 한번 져보자. 되시겠죠? 네. 자,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내일 여러분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